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제 희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축구계 미스터 글래스 조나단 우드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조나단 우드게이트는 잉글랜드 최고의 수비수로 불렸는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미스터 글래스가 됐어요. 18시즌 동안 뛰었는데 반 이상 뛴 게 13시즌도 안 됩니다. 뭐 좀 보셨어요, 기록을? 네, 우드게이트 부상 기록을 봤는데 뭐 레들리 킹 선수하고 이 아주 흡사한 정도로 많이 못 뛴 선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레들리 킹보다는 좀 나았나요? 근데 레들리 킹보다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우드게이트가 부상하면 딱 튀어나오는 게 조금 맥락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뉴캐슬에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데 한국 돈으로 이제 230억 원. 근데 이게 부상자에게 준 최고의 이적료라고 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 정도 이적료를 줬으면 부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그때 이적 당시에 있었던 부상은 대퇴사두근 파열이었는데 네. 굉장히 뭐 흔히 있는 그런 부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계약 전에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이상이 없다라는 걸 이제 판정을 받고 계약을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 대퇴부 파열이면 어느 정도면 돌아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6주에서 한 10주 그 내에는 돌아올 수 있고 그 당시에 그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 정책을 주도했던 이제 페레즈 구단주가 이 선수의 부상에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를 했죠. 근데 사실 물론 페레스 하면 엄청나게 관여를 많이 하는 구단주로 알고 있지만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구단주가 부상에 관여를 했다는 건가요? 사실 뭐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페레즈 구단주가 우드게이트를 영입하고 나서 우드게이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가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런 조급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 중인 상태에서 자기가 3주 후에 이 선수는 복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재활 그 복귀 시점을 못을 박은 거죠.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물론 이 팀 닥터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나온 결과를 보면 팀 닥터하고 상의 안 했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거죠? 네,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인터뷰나 이런 뒤에 밝혀진 일들을 보면 메디컬 스텝의 어떤 의견에 관계없이 본인이 선제적으로 3주 후에 우드게이트가 이제 데뷔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연습 경기까지 이 페레즈 구단주가 이제 일정을 조율을 해서 연습 경기까지 잡아놓은 거죠. 근데 연습 경기까지 잡아놓고 어쨌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뭐 6주에서 10주면 그렇게 긴 부상은 아니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쉬운 걸 보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그렇죠. 때마침 그 이제 페레즈 구단주가 잡아놓은 연습 경기를 하다가 2부 팀하고 이제 연습 경기를 하다가 이 우드게이트 선수가 같은 부위를 또 다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제대로 부상이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 경기를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드게이트도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이고 처음으로 뛰었고 그런 상태에서 부상을 또 당했기 때문에 부상이 길어진 거다.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연습 경기를 진행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재활이 된 상태에서 연습 경기를 뛸 수 있는 몸 상태는 됐었죠. 하지만 이제 메디컬 스태프들 의견은 그 전에 부상 이력도 있고 하니 조금 이렇게 천천히 진행을 해서 천천히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구단주가 개입하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급히 그 연습 경기에 투입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들으면 다쳤던 데를 또 다치면 부상이 좀 회복 기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넘게 쉬었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나요? 네, 여태까지 이제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 재발을 하고 나서 이제 MRI를 찍었는데 이 MRI를 찍고 나서 봤더니 사실은 근육 파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힘줄 파열도 동반되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구단은 공식 발표를 단순한 근육 파열이다. 그래서 한 8에서 10주 정도 후면 이제 복귀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발표를 했을까요? 힘줄이면은 저희가 봤을 때 근육하고 힘줄이 하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네.
최소 힘줄 손상이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그 당시에는 잡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것도 아마 이 구단주의 어떤 입김 때문에 네. 부상의 기간을 축소해서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로 나타난 게 이 우드게이트 선수가 이제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네. 미국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서 다시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진료를 받던 우리 미국 의사가 한 이야기는 네. 8에서 10주 좋다 해보고 안 되면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알려진 게 이게 단순히 근육 부상이 아니고 이제 힘줄 부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8에서 10주 동안 어쨌든 간에 재활을 했는데 그럼 재활이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때 이제 수술 권유를 이쪽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부정을 한 거죠.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이제 재활을 통해서 짐 세션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첫 번째 부상 재활 중에는 이제 페레즈 구단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네. 이 두 번째 부상 이후에 이 재활 기간이 길어지고 복귀가 길어졌던 거는 그 당시에 메디컬 스태프들의 어떤 판단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부상 선수에게 가장 수비수 높은 이적료를 주고 데려왔는데 회장과 메디컬 스텝이 한 번씩 어긋나면서 이 선수를 1년을 놀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1년 이상의 기간을 이제 허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적하자마자 정말 비싼 돈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경기도 써먹지 못하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처음 데뷔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우드게이트가 리그 9경기만 소화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이 마르카 스페인 언론이 21세기 레알 마드리드 최악의 영입이라고 우드게이트에게 딱지를 붙였는데 우드게이트로서 봤을 때는 좀 억울하겠네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 우드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몸 상태가 부상은 당하긴 했지만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제 떠밀려서 어떤 결정에 의한 희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드게이트가 사실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유명해지긴 했습니다만 리즈에서도 2000, 2001, 2002 시즌에는 10경기 정도밖에 뛰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째로 쉰 건 없었는데 뒤에 토트넘에 왔을 때는 450일짜리 또 부상을 당하거든요. 이게 그 레알 마드리드 긴 부상의 여파로 봐도 될까요? 그 부상 여파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제 좀 그 시즌에서 출장 시간이 좀 길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 이제 사타구니 그로인 부상인데 정확하게 어떤 부상인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봤지만 나온 진단명은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여러 번 받았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 그로인 사타구니 스트레인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예상컨대 아마 그 내전근의 어떤 힘줄 쪽에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마이너 서저리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회복이 늦어진 거죠. 그래서 무려 450일간 결장을 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50일이면 1년을 통째로 쉬고 또 3개월을 통째로 쉰 건데 원래 사타구니 부상이 조금 미묘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오래 쉰 거죠? 엄청나게 오래 쉰 거죠. 이렇게 보통 이제 내전근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나 혹은 견열결절로 이제 수술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는 다 이제 회복을 하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심해진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한 진단명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늦어진 거는 미진단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 선수가 이제 재활 과정에서 늦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부상에 대한 결과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뭐라고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 수술 이후에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덧붙여지면서 이제 길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드게이트 선수가 2007, 2008 시즌부터 2010, 2014 시즌 4시즌 동안
부상 결장일수를 찾아보면 568이래요. 거의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몸이 어떻게 되든 한 단계 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2007년서부터 2011년 4시즌 동안 토트넘에 있으면서 네. 결정한 일수가 이제 568일이 되는데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때는 사실 좀 몸 상태가 그 피트니스 레벨이 네.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컨디셔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사타구니의 어떤 부상이 굉장히 이제 자주 왔었고 네. 또 허리 부상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훈련도 부족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컨디션이 정상이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드게이트 선수가 사실 자신이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불운한 게 아니라 자신이 몸 관리를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듣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불쌍해지네요. 네, 그 대구단 그렇죠? 대기업이죠. 네.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부실한 관리가 우리 그 잉글랜드의 굉장히 뛰어난 재능 조나단 우드게이트를 좀 단명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전문가가 하는 것은 사장이나 회장이 건들면 안 된다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하여튼 우드게이트 선수 여기까지 마무리해봤고요. 오늘은 뒷이야기가 많아서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광업신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